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만으로 생명을 앗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살인자는 조용하고 미묘하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일상적인 습관, 감정 패턴, 그리고 침묵하는 방치로 나타납니다. 먼저 포기하는 것은 몸이 아니라 마음, 정신, 그리고 목적의 상실입니다. 그리고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미 너무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두려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자각에 관한 것입니다. 이 숨겨진 힘을 명확하게 보게 되면 당신은 뒤로 물러나 몇 년을 더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아니 몇 년의 또 다른 삶을 더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버티세요. 마지막 이유는 가장 간과되기 쉽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염증, 당신이 무시하는 불. 60세 이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속에 불을 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열정의 불도, 추진력의 불도 아닌 염증의 불길입니다. 조용하고 만성적이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조직, 신경, 혈관, 관절, 심지어 뇌까지 끊임없이 타오르는 불길입니다. 즉시 울부짖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시합니다. 그들은 증상을 당연하게 여기며 그저 나이가 들면서 겪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해두자면 피로, 뻣뻣함, 머릿속 안개, 관절통, 그리고 회복 부진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위험 신호일 뿐입니다. 표면 아래 느껴지는 그 화끈거림은 그건 소모가 아닙니다. 면역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쉬어야 할 때에도 계속 켜져 있고 평범한 삶을 마치 전쟁터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만성염증은 인생 후반기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주요 질병의 숨은 적입니다. 단순한 면역 반응이 아니라 조절 체계의 붕괴, 즉 신체가 반응을 차단하는 능력을 잃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런 상태가 되면 손상은 곳곳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심장에 염증이 생기고, 동맥이 굳고, 플라그가 형성되고, 혈압이 상승합니다. 관절이 붓고 약해지면서 관절염, 운동 제한, 그리고 명확한 원인 없이 통증이 발생합니다. 뇌에 염증이 생기고, 인지 능력이 둔화되고, 기분이 변하고, 기억력이 감퇴하여 결국 치매로 이어집니다. 암조차도 염증이 있는 환경에서 번성하며 동일한 생물학적 혼란을 이용하여 성장하고 확산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근본 원인을 무시하고 증상만 좇습니다. 관절이 아프면 주사를 맞고, 혈압이 올라가면 약을 먹고, 피곤하면 커피를 마시고, 머리가 멍하면 나이 탓을 합니다. 아무도 핵심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애초에 몸에 염증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 세포들은 평범한 삶을 전쟁터처럼 여기는 걸까요? 왜 면역 체계는 우리 몸 조직을 공격하는 걸까요? 의학은 종종 이 질문을 간과합니다. 왜냐하면 염증을 치료하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생활 습관의 변화, 매일의 자각, 그리고 책임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염증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방치된 결과, 즉 수면 부족, 고도로 가공된 음식, 만성 스트레스, 얕은 호흡, 감정 억제, 너무 오래 앉아있는 것, 몸이 괜찮다는 것을 알면서도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하는 것 등에서 천천히 벽돌 하나하나씩 쌓입니다. 가벼운 염증, 아침 뻣뻣함, 과민함, 멍한 느낌,
우로 시작되는 증상은 결국 전신으로 번집니다. 마치 방치된 불처럼 번져 중요한 장기를 태워버릴 때까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열이 나지 않아도 염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상 혈압에도 염증 지표가 높을 수 있습니다. 염증은 항상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속삭이듯 나타납니다. 예전보다 쉽게 멍이 들 때 피부에서 염증을 느끼고, 장이 더 예민해지면 소화에서 염증을 느끼고, 평소처럼 하루를 보내도 기운이 빠지고, 며칠이면 낫는 작은 염증이 몇 주 동안 지속되면 회복 과정에서 염증을 느낍니다. 80세까지 살고 싶다면,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더욱 번영하고 싶다면, 불을 줄여야 합니다. 시스템을 시켜야 합니다. 이는 약국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부어, 신경계, 아침 첫 1시간,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 마지막 1시간 동안 시작됩니다. 염증은 생활 습관에 의해 발생하며 수십 년에 걸쳐 쌓인 수많은 작은 결정들에 의해 형성됩니다. 바꿔야 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능을 위해 먹어라. 자연식품은 단순히 유행하는 것이 아니라 면역체계에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가공류, 정제된 설탕, 화학 첨가물은 면역체계를 교란시키고 방어 기전을 자극합니다. 대신 자연 채소, 건강한 지방, 베리류, 그리고 자연산 생선을 섭취하세요. 영양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면역 반응을 진정시키고 염증을 가라앉힙니다. 매일 움직이세요. 칼로리를 소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림프를 펌핑하고 혈액을 순환시키고 면역세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입니다. 10분만 걸어도 염증 지표가 줄어듭니다. 우리 몸은 움직이도록 만들어졌지만 가만히 있으면 정체가 심해집니다. 깊은 잠을 자세요. 서파수면 동안 뇌는 염증성 노폐물을 배출합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독소가 축적됩니다. 아침에 몽롱한 기분을 느끼는 것은 나이가 아니라 배출되지 않은 염증입니다. 주의를 산만하게 하지 말고 규율 있게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천천히 숨을 쉬고 조용히 하고 삶과 다투지 마세요. 해결되지 않은 모든 감정은 우리 몸을 싸움이나 도피 상태로 묶어 만성 코르티솔 수치를 높이고 염증을 부추깁니다. 노화라고 부르지 마세요. 관절이 아프거나 뇌가 둔화되거나 기분이 변할 때 무시하지 마세요. 이는 경고 신호이며 더 이상 무시할수록 회복하기 더 어려워집니다. 자세, 추락 전의 붕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질병 때문에 독립심을 잃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무너지기 때문에 독립심을 잃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구부정하게 서 있고 발을 질질 끌며 가구에 의지해 서 있으면서 그저 나이가 들었을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어려운 점을 말씀드리자면 나이 때문에 지팡이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척추가 무너지고 코어 근육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둥근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어깨가 앞으로 굽었기 때문에 지팡이가 필요합니다. 이 붕괴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너무 오래 앉아있고 너무 적게 움직이고 너무 얕은 호흡으로 시작해서 수년에 걸쳐 형성된 것입니다. 골반이 기울어지고 고관절 굴곡근이 긴장되고 흉추가 앞으로 굽어지고 머리가 튀어나옵니다. 천천히 꼿꼿이 서는 법을 잊어버립니다. 보폭이 짧아지고 균형 감각이 약해지고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사이에 기초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자세 쇠퇴는 생물학적 노화의 가장 간과되는 신호 중 하나입니다.
자세가 무너지면 갈비뼈가 팽창하지 못해 호흡이 얕아지고 산소 공급이 감소하며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소화기관이 압박받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며 장기가 눌리고 척추가 불안정해집니다. 걸음걸이가 걷잡을 수 없이 걷게 되고 70세 이후 낙상 위험은 종종 영구적인 독립성 상실을 의미합니다. 고관절 골절, 입원, 휠체어 생활, 그리고 느린 하산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건 운명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자세는 무의식적으로 습관이 될 때까지 매일 반복되는 결정이며 나이에 상관없이 바꿀 수 있습니다. 근육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신경계는 움직임을 기억하며 꾸준한 연습을 통해 자세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헬스장이나 트레이너 없이도 매일 주에 깊게 관찰하고 알아차림으로써 둔근을 활성화하고 허리를 강화하고 가슴을 열고 엉덩이를 다시 정렬할 수 있습니다. 호흡부터 시작하세요. 60세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존하는 것처럼 호흡합니다. 얕은 가슴 호흡, 높은 긴장감, 낮은 산소량. 횡격막을 완전히 확장하면서 숨을 배와 갈비뼈로 되돌리세요. 이렇게 하면 척추 정렬이 자연스럽게 강화됩니다. 그런 다음 둥근 브릿지, 월 엔젤, 턱 당기기, 힙 오프너, 부드러운 흉부 신전과 같은 작고 의도적인 동작을 추가하세요. 이것들은 운동이 아니라 신경계의 이 부위들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기능과 독립성에 대한 헌신으로 매일 이 동작들을 실천하세요. 자세는 신체적이면서도 심리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몸이 안으로 무너지면 생각도 따라 무너집니다. 세계관은 좁아지고, 기분은 가라앉고, 자신감은 떨어지고, 정체성은 위축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구부정한 자세는 코르티솔 수치를 높이고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낮춥니다. 단순히 약해진 기분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몸도 약해집니다. 하지만 자세를 되찾으면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더 명확하게 생각하고, 더 깊게 호흡하고, 더 유능하다고 느끼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더 활력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더 높이 서 있으면 존재감을 되찾고 자신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지팡이가 필요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의도를 가지고 앉아 의식하며 걷고 충만하게 호흡하고 몸 앞쪽을 스트레칭하고 등을 강화하고 중력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매일 되새기세요. 다음, 고립, 침묵의 살인자. 나이가 들면서 위험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천천히, 미묘하게 일어납니다. 우리는 세상을 축소하고, 관계에서 물러나고, 우리 삶에서 사라집니다. 육체적으로가 아니라 감정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진짜 피해는 고립이 다른 어떤 보이지 않는 힘보다도 치명적이기 때문에 시작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도 여전히 고립될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살면서도 여전히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서적 고립은 근접성이 아니라 연결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진정으로 바라보는지, 누군가 당신의 생각을 엿듣는지, 당신의 삶이 공유된 현실의 일부인지, 아니면 그저 개인적인 침묵의 고리에 불과한지 말입니다. 이러한 정서적 분리가 심화될수록 그 결과는 단순한 심리적 차원을 넘어 생리적인 차원으로까지 확대됩니다. 미국 국립노화연구소 내셔널 인스티튜트 온 에이징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사망 위험을 최대 30%까지 증가시킵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그림자 속에서 기다리는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립은 단순히 고통만 주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화학적 작용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상승하고 염증이 생기고 면역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고 뇌 활동이 둔화되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이는 트라우마 때문이 아니라 신체가 정서적 자극 부족을 마치 기아처럼 반응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상호작용, 의미, 공감을 갈구하고 있으며 우리의 생물학적 반응은 이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연결되고 보이고 들리고 거울에 비춰지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신경계는 다른 사람들의 조절을 필요로 합니다. 아기는 접촉 없이 죽고 노인은 관심 없이 더 빨리 죽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당신이 관계를 끊는다고 해서 당신의 생물학적 기능이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도 당신을 보지 않으면 신경계는 불안정해지고 스트레스 수준은 높아지며 치유는 더디게 진행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동기가 시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덜 신경 쓰고, 덜 움직이고, 덜 먹고, 덜 자고, 산책, 스트레칭, 전화통화를 건너뜁니다. 왜냐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당신을 지켜보지 않고 아무도 묻지 않으니까요. 뇌는 사용하지 않는 근육에 적응하듯 외로움에 적응합니다.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이름을 잊고, 이야기에 대한 흥미를 잃고, 공유를 멈추고, 내면의 색이 천천히 바래갑니다. 망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다시 연결되는 순간 생물학적 원리가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웃을 때, 공간을 공유할 때, 귀 기울여주는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들려줄 때 세포들이 살아납니다. 심박수가 안정되고 소화가 잘 되고 면역 반응이 강화되고 집중력이 돌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피드백 루프에 다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이라는 숲속의 혼자가 아닙니다. 다른 누군가가 당신의 생동감을 지켜보고 반영하고 거울처럼 비추고 있습니다. 이는 좋지 않습니다. 필요한 일입니다. 60세가 넘었다면 이건 부수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강 전략입니다. 영양제나 노화 방지 크림은 잊어버리세요. 더 오래, 더 강하게 살고 싶다면 관계를 쌓으세요. 다시 연결하고, 감정적 발자취를 넓히고, 보호소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젊은이를 멘토링하고, 독서 클럽에 가입하고, 걷기 모임을 만드세요. 재미를 위해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요. 이제 연결은 당신의 약이며 매일 복용해야 합니다. 사회생활은 끝났다는 거짓말,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건 젊은이를 위한 것이라는 거짓말, 당신의 가장 좋은 이야기는 이미 공유되었다는 거짓말을 믿지 마세요.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의 지혜, 유머, 상처, 관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사라지면 그들은 당신을 찾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나타나야 합니다. 당신은 발견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노력이 필요하고 처음에는 어색하고 녹슨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안은 무엇일까요? 혼자 침묵 속에 앉아 당신의 존재가 중요하지 않다고, 당신이 사라져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노화가 아니라 굴복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항복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솔직하게 자문해 보세요. 누군가 당신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준 마지막 순간은 언제였나요? 눈물이 날 때까지 다른 사람과 함께 웃었던 마지막 순간은 언제였나요? 누군가 안부를 묻고 제대로 된 대답을 기다리던 마지막 순간은 언제였나요? 시간이 좀 지났다면 세상이 당신의 문을 두드릴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직접 문을 두드리세요. 직접 찾아오는 사람이 되세요. 아직 연락이 끝나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세요. 왜냐하면 사회적 관계가 끝나면 육체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근육은 약해지고, 기억력은 희미해지고, 잠은 얕아지고, 삶을 살 가치 있게 만드는 불꽃인 감정의 중심은 희미해집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연락은 관계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한 번의 대화, 함께한 식사, 한 번의 산책, 한 번의 시선이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데 필요한 전부입니다. 정체는 또 다른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사람들은 안개, 건망증, 느린 반응 속도, 말의 망설임이 원인을 노화 탓으로 돌리지만 진실은 훨씬 더 가혹하고 중요합니다. 노화라고 부르는 것의 대부분은 시간 때문이 아니라 방치 때문입니다. 뇌는 나이가 들어서 작동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뇌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작동을 멈춥니다. 학습을 멈추면 뇌는 사용하지 않는 연결을 잘라냅니다. 익숙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새로운 경로를 만드는 것을 멈춥니다. 손과 눈을 조화롭고 도전적인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운동 피질이 둔해집니다. 새로운 입력과 새로운 도전이 없으면 뇌는 위축됩니다. 뉴런은 분리되고 시냅스는 사라집니다. 뇌의 능력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녹슬어 갑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사실 하나, 당신의 뇌는 긴장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노력, 혼란, 시행착오, 그리고 새로운 패턴을 이해하며 성장합니다. 뇌를 불편하게 만드는 일을 규칙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장하지 못한다면 비유적인 의미가 아니라 신경학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 말풀이와 뉴지 게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뇌는 새로운 것을 필요로 합니다. 새로운 움직임, 새로운 언어, 새로운 리듬, 실패하고, 적응하고, 다시 시도하게 만드는 새로운 기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백질을 재건하는 방법입니다. 수년 동안 작동하지 않았던 휴면, 회로를 깨우는 방법입니다. 노화에 대한 가장 큰 거짓말은 속도를 늦춰야 하고, 뇌의 안개는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60세가 되면 정신적 수행 능력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 사회의 결과입니다. 그러니 침체를 깨세요. 자주 쓰지 않는 손으로 양치질을 하고, 다르게 생각하도록 강요하는 수업을 듣고, 전화번호 암기 연습을 하고, 기존의 고정관념에 도전하는 책을 읽으세요. 아이디어에 대해 큰 소리로 토론하고, 새로운 신체 기술을 배우세요. 움직임은 신체적인 형태로 표현된 생각이며, 당신을 온전하게 유지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목적. 살 것인지, 사라질 것인지의 결정입니다. 이것이 최후의 살인자입니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질병도, 유전도 아닙니다. 목적의 상실입니다. 마치 수년에 걸쳐 스위치가 어두워지는 것처럼 천천히 진행되다가 어느 날 모든 빛이 사라지는 순간까지 이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제대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가족을 부양하고, 규칙을 따르고, 쉴 권리를 얻었습니다. 그러다가 일에서뿐만 아니라 노력, 선택, 조종, 자신의 삶의 주인공이 되는 것에서도 은퇴합니다. 처음에는 평화로워 보입니다. 아무런 경고도, 마감일도, 압박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목적에서 벗어나면 독이 됩니다. 수동성, 무감각, 부패로 변질됩니다. 당신의 생물학적 본능이 영원한 고요함을 위해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무언가, 의미 있는 무언가, 현존, 계획, 결정을 요구하는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목표가 사라지면 몸은 다운시프트합니다. 소화가 느려지고, 허기가 사라지고,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고, 잠이 줄고,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근육이 쇠약해지고, 회복이 더뎌지고, 뇌세포 생성이 멈춥니다. 이 모든 것은 내부 시스템이 예리함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야기가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 면에서 나이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선택하지 않는 것은 선택이며 그 선택은 침묵의 굴복으로 이어진다. 한때 가족, 회사, 혹은 사회운동을 이끌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루에 몇 시간이고 소파에 앉아 스크롤하며 지켜본다. 그들은 창작자에서 소비자로, 리더에서 방관자로 변한다. 목소리를 내는 것을 멈추고 어떤 것에도 앞장서지 않으며 그들의 몸은 그들의 마음을 그대로 반영한다. 척추는 무너지고 눈은 흐릿해지고 걸음걸이는 느려진다. 불은 남아있지 않다. 불을 껐기 때문이 아니라 불을 피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또 다른 길이 있다. 가장 오래 살고 잘 사는 사람들은 완벽한 검사 결과나 강력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만이 아니다. 그들은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다. 일어나서, 나타나서, 봉사하고, 보호하고, 돕고, 이끌고, 인도하고, 건설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다. 그것은 정원일 수도, 손주일 수도, 이웃일 수도, 대의일 수도, 사명일 수도 있다. 꼭 세계적인 것일 필요는 없다. 그저 현실적이고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무언가, 당신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무언가여야 한다. 마법은 당신이 그 책임의 예라고 말할 때 당신의 몸이 그것을 크고 분명하게 듣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몸이 반응합니다. 생물학은 철학적인 것이 아니라 실용적인 것입니다. 생물학은 당신의 행동을 읽고 그에 따라 적응합니다. 밀어붙이는 것을 멈추면 준비도 멈추고 선택을 멈추면 지지도 멈춥니다. 하지만 걷기, 수분 섭취, 호흡처럼 사소한 것일지라도 당신이 주도권을 되찾으면 시스템은 다시 활성화됩니다. 세포들이 명확하게 소통하기 시작하고 호르몬이 안정되고 집중력이 돌아오고 치유가 촉진됩니다. 이는 의지력이 아니라 생물학적 정렬입니다. 목적은 세포 수준에서 연료와 같습니다. 그러니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리더십에서 물러나지 마세요. 비전에서 물러나지 마세요. 특히 자신의 상태에 대한 책임에서 물러나지 마세요. 책임을 일상, 편애, 혹은 기본적인 것에 맡기는 순간, 당신의 삶은 더 이상 확장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삶이 확장되지 않을 때, 삶은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달력은 점점 짧아지고, 감정은 무뎌지고, 하루는 흐릿해지고, 시간은 흘러갑니다. 속도에서가 아니라 고요함에서. 당신은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70대, 80대, 90대가 되어도 당신의 신경계는 여전히 듣고, 적응하고, 명령을 기다리고, 움직이자, 시도하자, 결정하자 라는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신호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멘토링하기로 선택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매일 걷고, 타협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처럼 간단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당신 자신에게서 나와야 합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목적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목적은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솔직하게 자문해 보세요. 올해 당신이 더 날카롭게 행동한다면 누구에게 영향을 미칠까요? 당신의 존재감, 지혜, 안정감이 여전히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삶의 어떤 부분이 여전히 당신의 호기심을 자극할까요? 당신은 어떤 이야기를 여전히 쓰고 있을까요? 답을 찾을 수 없다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서가 아니라 더 이상 묻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적은 당신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갈구할 것이 없다고 스스로 결정함으로써 당신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쇠퇴의 시작입니다.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것입니다. 마음이 떠나면 몸도 머지않아 뒤따라올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표류했더라도, 몇 년이 지났더라도, 당신의 동아리가 더 작아지고 에너지가 낮아졌다 하더라도, 당신의 역할은 바뀌었지만 당신의 사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진화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당신의 힘은 속도가 아니라 깊이에, 번쩍임이 아니라 지혜에, 압박이 아니라 존재감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필요합니다. 세상에는 그저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끌고, 깨어있고, 의식하고, 살아있는 것을 선택하는 장로들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그저 끝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마지막 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삶의 방향을 잡는 것을 멈추면 당신의 시간은 빠르게 짧아집니다. 당신은 그 시간들을 되돌릴 수 없고 당신의 몸이 그 시간 동안 싸우는 법을 잊어버릴 때까지 당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단순히 존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기로, 단순히 지속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가기로 결심하세요. 어떤 방향이든 선택하되 그것이 당신의 것이 되도록 하세요. 선택하는 순간, 몸은 당신을 따를 것이고, 당신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불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우연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편안함, 고립, 나약함, 그리고 정신적 퇴보의 느린 쇠퇴를 견뎌내기 때문에 오래 사는 것입니다. 60세가 넘었다면 이것은 당신의 긴장을 푸는 시기가 아니라 당신의 마지막 걸작입니다.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 나가세요. 더 강하게 걷고, 더 당당하게 서고, 더 깊이 생각하고, 더 깊이 소통하고, 오늘을 훨씬 넘어 강하고, 날카롭고, 현재에 충실한 사람처럼 살아가세요.